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수술을 진행하면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 내용들은 주로 수술 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술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아마 사실 이식팀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은 흔히 잘 아시다시피 복부의 우상복부 쪽에 위치해 있게 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장기가 립케이지 안에 쌓여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를 만져봤을 때 사실 간이 정말 커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간을 직접적으로 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립케이지에 쌓여있는 특성 때문에 어퍼 미드라인만 열어서는 다음과 같이 리버를 전체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고, 라이트 리버의 뒤쪽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개의 수술, 특히나 개복으로 진행을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버티드 L이라든지 O자로 형태로 이제 개복을 해야지만 간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너리 리가먼트, 트라이앵귤라 리가먼트, 그다음에 팔시폼 리가먼트에 의해서 우상복부 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리버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이러한 그 리가먼트들을 다이섹션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 영상에서는 지금 복강경으로 리버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인데, 이는 간의 우측 부분에 있는 라이트 트라이앵귤라 리가먼트를 다이섹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팔시폼 리가먼트와 이어지면서 간 아래쪽으로 다리 방향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리가먼툼 테레스 헤파티스라고 하며 영어로는 라운드 리가먼트 오브 더 리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개복을 할 때는 그 배를 열면서, 그리고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할 때는 처음에 모빌라이제이션을 막 시작할 때 자르거나 아니면 그 자르지 않고 보존하는 상태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그 라운드 리가먼트는 선생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그 팔시폼 리가먼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꼽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라운드 리가먼트라고 하는 구조물은 우리가 태아할 당시에 모체의 몸으로부터 그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던 umbilical ve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출생을 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이게 닫히게 되면서 파이브로스 코드처럼 이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구조물을 저희가 라운드 리가먼트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마 수혜자 쪽 환자를 보시거나 아니면 수혜자 수술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뭐 recanalized umbilical vein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간 경화 환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일부 수혜자에서 그 간 경변 또는 문맥 고혈압이 많이 심해지게 되면은 이 라운드 리가먼트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라운드 리가먼트가 다시 이전에 혈관이었을 상태일 때처럼 이렇게 열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혈관이 명확하게 잘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란티우스 리가먼트 혹은 리가먼트 베노즘이라고 일컫는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랑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프트 리버를 저희가 들어 올리게 되면은 레프트 글리슨과 그다음에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연결하는 그 구조물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물은 레프트 리버와 코데이트 로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리가멘tum 베누즘이라고 이제 일컫게 되는데요. 보통 도너 수술에서 레프트 그라프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리시피언트 서저리 할 때 결국에는 그 나이브 리버를 다 적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풀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러한 그 리가먼트 베노즘을 자르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자를 때는 이렇게 레프트 헤파틱 베인 옆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레프트 글리스닌과 연결되는 이제 구조물을 볼 수 있게 되고, 다음과 같이 혈관 내지는 뭐 리가먼트 형태로 일단은 관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IVC 리가먼트입니다.
라이트 헤파토케이발 리가먼트 또는 마쿠우치 리가먼트, 해외 학회 등에서는 마쿠우치 리가먼트로 이제 일컫는 분들도 꽤 많은 구조물인데요. 이 구조물은 라이트 리버를 그라프트로 사용을 하거나 여기에서도 역시나 리시피언트 헤파텍토미 시에 이제 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조물을 절제를 해주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트 헤파틱 베인에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대개는 다이섹션을 해서 자르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물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리가먼트들과는 다르게 복막에서 기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태아순환 때에 연관되어 있던 혈관이 다치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물은 코데이트 롭과 IVC를 연결하는 일종의 이 간 실질성의 그 연결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에서처럼 뚜렷하게 리가먼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간 실질이 실제로 조금 약간 다른 부분보다 얇게 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 일부 작은 숏 헤파틱 베인 같은 혈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지금 이 파란색 슬링이 걸려져 있는 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이 아래쪽에 화살표 표시된 부분들이 지금 다 IVC 리가먼트인데 이처럼 이제 매우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이섹션을 할 때 특히나 초심자 같은 경우는 다른 구조물과 혼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의 혈관 구조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은 포탈베인과 헤파틱 아테리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을 받고 헤파틱 베인을 통해 내부 혈액이 배액되게 됩니다. 먼저 간을 공급하는 혈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명확하게 구조물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잘 보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에 헤파토듀오데날 리가먼트라고 하는 구조물 내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런 페리토니움과 패티슈들을 다 박리를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리, 포탈베인의 구조물들을 다 따로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을 배액하는 헤파틱 베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IVC 근처에서 모여서 인페리어 베나카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필드에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잘 박리를 하고 여기 그 사진에서처럼 손으로 간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다리 방향으로 당겨줘야지만 각각의 브랜치들이 겨우 구분될락 말락하게 보이는 정도이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미들 헤파틱과 레프트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는 주로 간 내에서 함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깥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횡격막 수준에서도 여전히 헤파틱 베인 브랜치들이 함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은 아니고 그 다이아프람, 횡격막으로부터 IVC를 다 다이섹션을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지금 최대한 당긴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 파란색 화살표가 원래 다이아프람이 어태치되어 있던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헤파틱 베인 브랜치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다이아프람이 붙어 있는 이 부분까지도 여전히 함유를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들으시겠지만 뇌사자 간 적출 시에 그 횡격막에 너무 가깝게 자르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IVC의 하나의 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라이트와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 오프닝이 따로 갈라져서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펑셔널 디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간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장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진에 보이지 않는 코데일 로브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세그먼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간을 공급하는 혈관, 포탈베인과 헤파틱 아테리, 주로 포탈베인 이제 구역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구역을 공급하는 혈관에다가 각기 다른 염색약을 넣어서 내부 브랜치들을 염색한 이 오른쪽의 모델을 보시면 이러한 구역들은 서로 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급되는 혈관들과는 다르게 이 구역 사이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간 공여자 수술을 할 때에는 주로 우간 혹은 좌간을 그라프트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흔히 말하는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를 따라서 간 실지를 자르게 됩니다. 간혹 칸틀리에 라인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표면에서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를 추정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가상의 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상의 선은 담낭과 IVC, 특히 미드헤파틱 베인 있는 지점쯤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사실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는 우간을 공급하는 포탈 베인 그리고 좌간을 공급하는 포탈 베인이 이루고 있는 이 사이의 경계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 모델 그림에서 A라고 표시된 이 뚜렷한 틈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우간 절제술 혹은 좌간 절제술을 할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공여자 수술을 할 때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를 확인하기 위해 ICG를 이제 주입해서 그 영상으로 저희가 미드플레인 오브 더 리버 사실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확인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제 주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간 자간뿐만 아니라 unusual graft라고 해서 간혹 right posterior 혹은 right anterior 섹션을 그라프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소아 이식을 하는 센터에서는 S2나 S3 모노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모두 해당 구역을 찾아서 절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파틱 하일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헤파틱 아트리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타입이 에올타에서 실리악 엑시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커먼 헤파틱 아테리가 나온 이후에 프로퍼 헤파틱 아테리, 라이트와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로 분지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보이는 것은 superior mesenteric artery인 SMA에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분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가장 흔한 경우에서 저희가 헤파틱 하일럼을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 왼쪽 사진에서처럼 여기가 이제 바일덕트인데 바일덕트 뒤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거의 라이트 리버 가까이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형태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SMA에서 이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가 올라오는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지금 포탈 베인이 뒤에 조그맣게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라이트 포탈 베인과 이 커먼 헤파틱 덕트와 거의 평행하게 주행을 하는 이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특히나 우간을 리버 그라프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보통 이 환자의 라이트 사이드에서 하일럼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구조물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 공여자 수술 혹은 뇌사자 간 적주를 할 때는 이러한 아테리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베리에이션은 레프트 가스트릭 아테리에서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이거는 수술 필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레서색 안에 간을 향해 주행하는 레프트 헤파틱 아테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혹시나 실수로 자르지 않도록 간 공여 수술 혹은 그다음에 뇌사자 간 적출 수술 전에 반드시 이러한 베리에이션을 확인을 해서 하일럼 다이섹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탈 베인 베리에이션입니다. 사실 가장 흔한 타입인 이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뭐 좌간 절제술이든 우간 절제술이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그 외의 베리에이션에서는 우간을 그라프트로 쓸 때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 도너에서 항상 도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타입 1 외에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레프트 포탈 베인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라이트 안테리어와 라이트 포스테리어를 따로따로 각각 브랜치를 잡는 등 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일덕트 베리에이션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입 1과 같은 형태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 외의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수술 시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레프트 리버를 이제 관 공여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괜찮지만 사실 이 타입 3A 같은 경우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는 사실 일반적인 저희가 좌간에서의 바일덕트 디비전 포인트는 이쯤이 되게 되는데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라이트 포스테리어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잘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그 바일덕트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여기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바일덕트 베리에이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이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공여자 수술 시에 바일덕트의 오프닝을 일단은 수혜자 측면을 생각을 하면 바일덕트 오프닝은 하나인 게 좋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여기 스텀프 가깝게 자른다면은 이 레프트 바일덕트와 커먼 헤파틱 덕트로 이어지는 부분이 좁아지면서 공여자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담도를 절제하는 포인트를 매우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입 2와 같이 흔히 저희가 트라이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포인트를 설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더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제가 홍수영 선생님으로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홍서영 선생님. 괜찮습니다. 혹시 좌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워낙 뭐 설명을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공여자 바일덕트 자를 때 네, 선생님. 자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마 병원마다 많이 다를 텐데 저희는 아까 그 미드 플레인 오브 더 리버를 말씀드리면서 ICG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ICG 같은 경우는 바일덕트를 통해서 익스크리션이 되면서 그 바일덕트 아나토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할 때 ICG 영상을 쓰면서 이제 그 디비전 포인트를 결정을 하고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MRI 영상이라든지 그 검사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바일덕트 아나토미를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일단은 수술 전 계획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ICG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했던 시스틱 덕트로 카테터를 넣어서 흔히 저희 컨트라스트 다이를 인젝션해서 바일덕트 아나토미를 보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사실 복강경 수술을 하면서도 얇은 관을 시스틱 덕트로 넣으면 프루빙을 실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도 그 디비전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